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일기를 20살 때부터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일기 쓰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기 쓰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쓸 말도 없고 제 말도 문장도 너무 아직은 뚝뚝 끊기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을 들이는 법도 모르겠고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막막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저야 뭐 그냥 써서 이만큼 왔지만 사실 저도 막 그냥 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일기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일기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정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를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기가 약간 영혼의 무게를 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내 현재에 대한 영혼의 인바디를 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과 몸이 건강한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 때 일기를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막 다이어트를 막 되게 빡세게 할 때는 인바디를 맨날 재지만 유지어터인 상태에서는 그냥 밥 이렇게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말지 막 맨날 인바디를 재고 막 맨날 헬스장에 가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전보다 건강해져가지고 요즘에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일기는 되게 좀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요즘 이런 게 좀 답답해.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고민이 많아. 근데 내 고민이 뭔지도 모르겠어. 답답해 하는 분들에게 일기 쓰는 법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0살로 돌아가서 제가 어떻게 일기를 시작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나에게 잘 맞는 일기장을 찾으세요. 이거는 사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몰스킨을 쓰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서 나도 저 작가님처럼 몇 권씩 쌓아놓은 나만의 몰스킨을 갖고 싶다 해서 몰스킨을 쓰다가 이게 계속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 종이가 얇아서 막 뒤에가 다 막 비치고 만년필은 번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작가님은 잘 쓰고 있으니까 나도 잘 쓸 거야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그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그 작가님이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내가 좋아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일기장을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지금 정착한 일기장이 있거든요. 저는 미도리 일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문구류가 특히 일본의 노트가 만년필을 상당히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 것도 많이 써봤지만 그 안에서도 미도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것도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써보고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얘는 일단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일기를 써본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일기장이 크면 거기서 또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약간 줄이 필요해. 아니면 나 앞에 뭐 다이어리 뭐 먼슬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점선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쓰는 미도리 노트는 사실 그런 앞에 먼슬리가 있고 이런 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는 종이 형식도 써보고 뭐 점이 있는 것도 써보고 줄도 써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써봤는데 다 좋더라고요. 두루두루 좀 좋았어. 그래서 저는 이거 작은 사이즈로 내가 약간 글씨가 삐뚤삐뚤하다 하면은 뭐 줄 있는 거 아니면 모는 종이 있는 거 요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조차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저처럼 어떤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좀 노잼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맞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일기장 자체가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좀 예뻤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기장을 쓸 때 애착을 갖고 그거를 맨날 쓸 수 있을까? 그런 자기 기준에서 결국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막 다 채우고 다 써보고 하면서 미래에 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요런 다이어리가 마음에 든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를 일단 재미삼아 찾아보시는 거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노트를 마련을 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일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써보세요. 사실 그것만 써도 쓸 이야기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잘 안 써지는 이유는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뭘 했는지, 오늘 누굴 만났는지가 저녁이 되면 은근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오늘 뭐 했었나? 저거 있었나?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점심에 이거 먹었잖아. 그리고 아까 이거 했잖아. 왜 기억이 안 나?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이런 게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저녁에 그림 일기를 그렸었어요. 근데 그때 획기적으로 제가 진짜 뇌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뇌가 좋아졌다는 말이 진짜 웃긴데 그때 제가 20대였어요. 근데 20대가 아직 뇌가 성장하는 때래요. 근데 정말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서 그래도 내 하루엔 좀 의미가 있을 거야. 매일매일 뭐라도 기록하고 나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린 그림 일기가 제가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그 뇌를 엄청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머리에 기억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있었던 사건을 쓰는 게 처음에 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어를 더 점점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나는 만큼만 해보세요. 제가 요가 학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요가 자세가 안 되는 초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되게 창피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걸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나는 만큼만 쓰는데 그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제가 사실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해본 바 그게 뇌를 발달을 시키는데 나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꽤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진짜 기억이 안 나면 틀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오늘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가장 웃겼던 일, 혹은 가장 어이없었던 일, 혹은 가장 좀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좀 너무 안 떠오르다 싶으면은 적어둬야 될 것들을 그렇게 목록화해서 좀 꺼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일기장에 써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초등학생처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일기 안 쓰셨잖아요. 그것도 뭐 초등학교 좀 저학년일 때 일기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막 이걸 먹었다, 이거를 했다, 재밌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건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사건에서 느낀 점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이게 일기의 정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 느낌을 쓸 수 있는 일기를 쓰는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사건을 나열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익숙해지면요. 거기에 정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댓글을 남기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중엔 느낌을 그 사건보다 더 길게 남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넷에는 댓글을 거의 안 남기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가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막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내 생각을 남기고 나름 정리해야 되고 맞춤법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걸 보고 느꼈던 그 느낌이 뭔지를 내가 막 포착해야 되고, 이것도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데요. 제가 한번 사건을 써볼게요.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아침에 비냐사 요가를 했다. 힘든 자세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90% 정도는 완수를 했다.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와서 옷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다. 이건 이제 제가 사건을 가볍게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자세히 좀 댓글을 남기는 거죠.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일기를 저보라고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 남보라고 쓰는 일기를 잘 안 씁니다. 블로그에는 쓰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나에게 나 이런 걸 사실 느꼈는데 이걸 네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일기로 쓰자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옷을 잘 입는다고 꼭 요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는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의 전문성이 차림새에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종종 차림새만 전문이고 실력은 초급인 사람도 많다. 오늘 본 사람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섣불리 좋은 옷을 사지 않는다.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기대하게 되는 수준보다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동시에 프로급 옷,
즉 펄럭이고 신비로운 알라딘 옷을 입었을 때 달라지는 마음가짐도 있기에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나무라기는 어렵다. 실제로 나도 그림에 초보일수록 좋은 장비를 쓰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요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옷을 거의 입지 않다시피 한다. 인도에서는 요가 매트도 안 쓰고 그냥 수건 깔고 요가 수행을 한다고도 하고, 결국 진짜 모든 걸 잘하게 되면 그때는 장비 없이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듯하다. 내가 아직도 남의 옷을 살피고 있는 걸 보니 나도 수련 단계가 멀었다. 하지만 그래서 좋다.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입어볼 옷이 많고 더 성장한다는 거니까. 어른이 되어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진짜 오늘 옷 구경을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옷은 막 요가를 한 5년, 10년 한 사람처럼 입은 거예요. 근데 다운독이 잘 안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옷만 좋은 거 입었잖아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요가 잘하지 않으면서 좋은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고 동시에 좋은 옷을 입으면 내가 이 옷 입고 이 자세를 못하면 진짜 창피하다 해서 좀 잘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림새에 대한 생각도 항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유튜브에 좀 올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현상에 대해서 나중에는 내가 좀 느낀 점까지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냥 술술 써내려왔거든요. 처음에 느낌을 포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건부터 쓰라는 건데 나중에는 그 사건을 잘 포착하다 보면 내가 느끼는 느낌도 사건처럼 느껴져서 잘 포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이제 느낀 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일기를 내가 충분히 많이 써봤어. 이현님, 저는 이미 일기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사건도 잘 쓰고 전 느낌표도 잘 쓰고 일기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 더 이상 제가 할 게 있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네 번째. 남들에게 일기를 보여줘 본다입니다. 그건 이제 일기장을 들고 가서 내 거 일기 볼래? 교환 일기 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를 보이는 곳에 쓰자는 거죠. 저는 그걸로 가장 추천하는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가 뭐 맛집이라든가 정보 이런 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일기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나처럼 일기 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기고 나름의 독자가 생기면 일기를 좀 의식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글쓰기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기장에 정말 오래 글을 써왔지만 그게 저만 보는 글이고 저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3권의 책을 낼 거란 상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내가 잘 써야 되나? 글쓰기라는 것에 큰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뭐 글을 잘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일기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나도 저렇게 쓰고 싶은데?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브런치랑 블로그에 일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며 쓰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자전거를 탈 때도요. 혼자서 한강 달리고 이럴 때보다 친구들이랑 남산 가고 북악 가고 뭐 이럴 때가 더 훨씬 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가도 그렇고요. 제가 집에서 혼자 하면은 뭔가 텐션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요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요가 원에 가서 제대로 하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기도 내가 잘 쓰고 있다면 그 필드로 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블로그만큼 공짜이고 내 일기가 시간 순으로 잘 정리되고 맞춤법 검사기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거든요. 그거를 써보면 꽤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와, 내가 이런 맞춤법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맞는 표현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틀린다고 하면서 좀 사람이 많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진짜 맞춤법 많이 틀린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일기를 적당히 좀 내가 종이에는 많이 써봤다 싶은 분들은 보여지는데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브런치 같은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천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랑 브런치의 다른 점은 네이버랑 카카오라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도 네이버는 그냥 내가 가입하고 개설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브런치는 그쪽에서 가입 인증을 받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입했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곳에서 좀 더 정돈된 글 그리고 그 플랫폼 자체가 좀 더 예쁘게 생겼거든요. 거기에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글도 훨씬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내가 책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일기를 기반으로 2번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써놨던 일기의 어떤 장면들을 이제 컷이 잘라서
대사로 만들어서 만화책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나의 글감이 미래에 굉장히 잘 쓰이기도 하고요. 사실 종이에 쓴 일기보다 이 온라인이나 내 메모장, 아이폰 일기장 이런 앱 이런 데다가 써놓은 게 나중에 찾기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기장 찾는 거나 뭐 사는 거 부담된다면 당장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쓰는 것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펜도 막 비싼 만년필도 써보고 막 다 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1,000원짜리 무인양품 볼펜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내 손에 가볍게 읽는 볼펜 같은 거 가지고 가볍게 일기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기는 그럼 대체 언제 써야 되냐? 아침에 쓰냐? 저녁에 쓰냐? 근데 그거는 이런 질문이랑 같습니다. 운동 아침에 해요? 저녁에 해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하는 건 몸이 좀 뻣뻣할 수 있으니까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신경세포들이나 이런 거를 깨워주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저녁에 하는 운동은 자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기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운동은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개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기는 아침에 쓸 때는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겪은 다음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물 먹고 바로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일기는 내 머릿속에 있었던 찌꺼기들을 좀 배출하고 내 머리를 맑게 비우고 좀 더 창의력이나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쓰는 일기는 하루를 좀 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거를 해볼 수 있는, 나의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느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둘 다 좋았고 아침 일기를 좀 더 재밌게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안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좀 제대로 써보고 싶다 하면은 아침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꾸준히 써보는 습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는 전 출퇴근 시간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특히 출근 시간에 일기를 꼭 많이 썼어요. 그때 지하철 되게 좀 지옥철이잖아요. 좁잖아요. 근데 딱 일기를 쓸 정도의 뭐 팔이나 그런 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쓴 일기들이 또 굉장히 좋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기를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 어떤 사람들이랑 이웃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 일기를 보고 예시로 들면 좋을까요? 그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 일기 너무 좋다 하는 2명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보영 시인님, 서윤호 시인님 일기 진짜 좋습니다. 일단 블로그 레이아웃 자체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글을 너무 잘 써. 진짜 이분들 볼 때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의 블로그를 추천을 드리고, 그 밖에 이석원님 있잖아요. 언니네 이발관. 그분의 일기도 좀 짧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님 블로그도 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연도 블로그가 있는데요. 심심하면 들어오셔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기를 쓰는 것 자체를 제가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영상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저의 즐거움과 신남이 잘 전해졌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들 일기에 또 다른 팁이 있다면 그것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